네, 안녕하세요. 대부업 창업을 가장 쉽게 초생입니다. 오늘은 그 경제적 자유를 위한 대부업 투자를 할 때 알아야 할 금융 뉴스라는 소식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중요한 뉴스가 있어가지고 이게 동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제 뉴스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많은 뉴스가 있지만 대부업 투자를 하는 우리의 업무에 밀접한 소식만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이사철 서울 수도권 집들이 물량 뚝 2년 만에 최저라는 그 뉴스 제목이 있고요. 또라는 기사입니다. 내용은 9월은 이제 가을이죠. 가을은 즉 이제 이사철이고요. 이러한 이사철인 9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부동산알 114에 따르면은 9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만 4,986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7%나 줄었습니다. 전년 동기는 34,097가구였습니다. 이 중에 이제 수도권이 8,431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하고 물량면에서도 2021년 9월 7,776가구 이후 가장 적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 9월 가을철 입주 물량이 적게 된다면은 수요 대비 공급이 적은 관계로 임대차 전세보증금의 가격 상향이 불가피할 듯 보여집니다. 하지만 10월과 또 11월은 또 입주 물량이 그 평년 대비 많은 수준이 예상된다고 하니까 또 10월 이후의 시장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거고요. 또 그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이창용 그 한국은행 총재님이시죠. 이제 말씀하신 게 그 가계부채 미시 거시적으로 강력 조치라는 이제 기사의 타이틀 제목이고요. 이제 기사의 내용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한은 총재님께서는 2023년 8월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 전체 회의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일단 그 가계부채 가계부채 증가세와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서 정부와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시사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도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를 했었는데요. 총재님께서는 지금부터는 미시적 정책을 부총리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국내 총생산 즉 GDP죠 대비 100% 아래로 떨어지도록 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90%로 천천히 내리는 게 정책 1순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부채가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우려에 섞인 말씀하신 거고요. 자, 세 번째 뉴스입니다. 그 50년 만기 주담대 연령 제한 내용 보시면 이제 10년이면 다 갚더라 차별 않기로라는 이제 그 뉴스 타이틀 제목이 있고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년 만기 주담대 이슈로 그 한 주간 좀 떠들썩했었고요.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에 별도의 연령 제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다만 그 DSR을 우회하지 않도록 생애 주기별 소득을 감안해 심사를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며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DSR 상정 방식을 일부 개선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위 50년 만기 주담대 개선 방안이 확정돼서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실제 주담대를 받으면은 평균 7에서 10년 이내 대부분 상환을 하는 만큼 또 그리고 고령자의 경우 근로소득은 줄더라도 임대소득이라든지 기타 자산소득이 발생하는 만큼 특정 연령대로 그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그 반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행들이 알아서 좀 눈치를 본다고 해야 되나요? 뭐 아직 어떠한 지시사항은 없는데 이제 자체적으로 또 나이 제한을 실시하는 곳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요. 네, 조만간 새로운 개선 방안이 나오면은 제가 다시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고요. 사실 이제 이 뉴스를 말씀드리려고 동영상을 또 촬영하게 됐고요. 기준금리 5회 연속 동결, 가계부채 고환율까지 덮쳐 위에 말씀드린 뉴스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뉴스고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습니다. 따끈한 소식이고요. 오늘자 2023년 8월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 회의에서 발표되었고요. 이로써 이제 금리는 2월, 4월, 5월, 7월에 이은 다섯 번째 연속 금리 동결입니다. 그리고 현재 물가는 2%로 이제 다운됐지만 8월 물가가 3%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 위에도 말씀드리는 그 가계부채 증가 이슈, 그리고 현재 또 고환율은 금리 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그 한국 시간 25일이죠. 열리는 이제 그 미국 파월 잭슨홀 회의에서 미 연준 파월의 말에도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현재 금통위는 금리를 동결해서도 외파적 스탠스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만큼 금리 동결에는 또 이제 큰 여러 고민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은 한은도 따라 내릴 걸로 이제 관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뭐 지금의 분위기로서는 내년 하반기까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것은, 이제 한은이 금리를 못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국내 경기 및 금융 상황이 좋지 않다는 신호인데요. 다만 이제 우리는 예상했지만 기준금리 동결은 여러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나마 나은 신호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자 2023년 8월 24일 달러 환율을 확인하고 가겠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한번 조회를 해봤더니 8시 24분 10시 46분에 8월 24일 10시 46분에 조회했던 거고요. 현재 1327원 역시 환율은 높고요. 그리고 엔화도 마찬가지로 915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엔화는 좀 환율이 좀 떨어진 상태죠. 네. 자, 이렇게 그 대법을 투자하고 운영할 때 알아야 될 주요 소식을 또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산이 높으면은 골도 깊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생각과 초심을 잃지 마시고 항상 올바른 투자를 하시길 바라고요. 함께 해드리고 응원을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대법 창업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저희 카페가 나오니까요. 또 마찬가지 동영상 댓글에 제가 카페 주소를 남겨놓겠습니다. 가입하시면은 함께 하시는 분들이 또 같은 길을 걷는 분들이 많습니다. 같은 길을 함께 가시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